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주인 B급같이 여기는 B급 책방입니다. 평소에 서점을 들리다 보면 특정한 시기에 맞춰서 항상 베스트셀러로 오르는 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우리들에게 좀 중요하게 작용할 트렌드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시리즈 딱 하나를 꼽으라면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매년 연말쯤에 내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도 떠올려보면 트렌드 코리아에서 시작했던 소확행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강타한 적도 있었잖아요. TV를 봐도 유튜브 영상을 봐도 예능을 봐도 뉴스를 봐도 전부 다 소확행을 기본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이걸 또 달리 말씀드리자면 또 그만큼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북토크 영상에서는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을 읽고 나서 좀 우리들이 할 만한 생각들, 우리가 좀 취할 만한 관점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처음 접했던 거는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로 치면 2018 버전이 되겠죠. 당시 책에서 다뤘던 키워드 중에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도 있었고, 나만의 공간을 의미하는 좀 케렌시아라는 키워드도 소개를 했었고요. 시간이 2년 2개월, 2년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제가 기억하는 걸 보면 제가 당시 책들을 정말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정말 아쉬운 것들은, 제가 당시에 트렌드 코리아 책들을 읽을 때는 저는 그 책들을 별로 의심하지 않으면서 읽었던 기억들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소확행이 유행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런 유행을 한번 쫓아가 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케렌시아가 트렌드로 뜬다고 트렌드 코리아 책에서는 말했었으니까 나도 약간 나만의 공간, 그런 것들을 조금 꾸며볼까, 철저하게 소비자적 관점으로만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하다는 말입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주는 떡밥들을 그대로 받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 연말이 됐고, 또다시 그 다음에 트렌드를 예측하는 트렌드 코리아 2019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당당히 걸려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렌드 코리아를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입장에서는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서점에서 바로 구매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뭐랄까요, 2019년 버전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다른 감정이 느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버전을 읽으면서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실제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만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뭐랄까요,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읽고 나서 다시 2018년 제가 살아왔던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관련 키워드들을 미디어에서는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정말 트렌드인 것처럼 정말 잘 보여줬었는데, 주변을 둘러봤을 때는 이게 트렌드라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미디어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들을 겪으면서 좀 그런 의심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에 대해서 정말 한순간에 회의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거의 2019년 가을이 끝날 때까지도 정말 회의적인 태도를 많이 취했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트렌드 책 중에서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입니다.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이 2020이라고 쓰여져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책은 2019년 12월 연말에 출간된 책이고요. 58세대나 업그린감 같은 키워드들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 2019년 버전까지 읽고서는 정말 저 책이 의미가 없다, 저 책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라고 의심했던 사람인데, 2020년 버전을 왜 구매한 거지? 저걸 왜 산 거지? 무슨 목적으로 산 거야? 그냥 돈 낭비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회의적인 관점이 섞여 있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트렌드 책들이 내놓는 예측에 시장과 소비자들이 결국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기획하는 일들에 관심이 생겼었고,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좀 생산자적 관점을 가지고서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생산자로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소비자들을 좀 끌어당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트렌드 코리아 2020을 구매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트렌드 코리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을 만들어내는 저자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을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이들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사람들 사이의 트렌드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렌드를 만든다거나 트렌드를 예측하는 건 완전히 무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표적으로는 가장 많이 검색됐던 단어들을 활용해서 트렌드를 예측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트렌드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런 검색을 왜 했는지 그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단계를 당연히 거치게 되어 있고, 좀 그런 작업들이 쌓여서 나오는 게 이런 트렌드 예측 책들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생각이 여기까지 닿다 보니까 또 저 스스로를 또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뭐랄까요? 나는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쏟은 적이 있었던가? 라고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거의 저한테만 관심을 쏟고 있었고 거의 저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좀 무조건적인 비판만을 했던 저 스스로가 많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고, 좀 지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누구나 할 만한 의심, 누구나 할 만한 생각들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은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집니다. 트렌드 코리아나 아니면 여타 다른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책방주인 B급바치, 여기는 B급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